그대는 혹시 알고 있는가? 그대가 밤에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 수많은 걱정들이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는 것을. 어제 밤에도 그랬을 것이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 2,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을 것이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그대의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오늘 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조금 특별하다. 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다. 오늘 나는 그대와 함께 평생 짊어지고 다닌 그 무거운 생각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나는 오래전 인도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를 부처, 붓다라고 부르지만 사실 나도 그대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다만 한 가지, 오랜 시간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오늘 그대와 나누고 싶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다. 신비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그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괴로움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평범한 이야기다. 그러니 편안하게 들어주면 좋겠다. 그대는 지금 몇 살인가? 60대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정말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보자. 가난했던 시절 말이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입을 것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땐 뭐랄까, 지금보다 걱정이 적었던 것 같지 않은가. 물론 배고팠고 힘들었지만 머릿속이 지금처럼 복잡하지는 않았다. 그냥 오늘을 살았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걱정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달렸다. 한 번도 제대로 멈춰 선 적이 없었다. 숨 돌릴 틈도 없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다. 그때는 마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사실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당연했고 그게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지 않은가? 아이들은 다 컸다. 이제 그대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은퇴를 했거나 곧 할 시기가 다가왔다. 할 일이 예전보다 줄었다.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데 말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시끄러워졌다. 예전에는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이 밤낮 없이 그대를 찾아온다. 밤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 우리 집이 더 나았을 텐데.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온다. 앞으로 내가 더 아프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도 밀려온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다 보면 어느새 새벽 2, 3시가 되어 있다. 그제야 겨우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 잔 것 같지 않다. 이런 날들이 반복된다. 그대여, 혹시 내가 지금 그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맞다. 이것은 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60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대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대가 약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말이다. 가만히 넣어두면 저절로 생각을 만들어낸다. 마치 심장이 저절로 뛰는 것처럼 말이다. 그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음은 계속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말해주고 싶다. 마음과 생각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다. 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자. 맑은 가을 하늘 말이다. 그 하늘에 구름이 떠간다. 하얀 구름도 있고 검은 먹구름도 있다.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도 있고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도 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는가? 구름이 하늘을 망가뜨리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구름이 아무리 많이 끼어도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도 하늘은 그대로다. 하늘은 언제나 하늘이다. 구름은 그저 잠시 지나갈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그 하늘이다. 그리고 그대의 생각들은 구름이다. 건강 걱정이라는 구름, 자식 걱정이라는 구름, 돈 걱정이라는 구름, 외로움이라는 구름. 이런 구름들이 그대의 마음 하늘을 지나간다. 하지만 말이다. 구름이 곧 하늘은 아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은 여전히 맑고 넓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구름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것이다. 하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구름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래서 검은 구름이 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걱정 구름이 지나가면 그 뒤를 쫓아가며 더 큰 걱정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있다. 그 하늘이 바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대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고요하고 넓은 마음 말이다.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볼까? 이번에는 물 이야기다. 그대가 어렸을 때 고향 마을에 흐르던 시냇물을 떠올려보자. 맑은 물이 졸졸 흐르던 그 시냇물 말이다. 그 물 위에는 물결이 인다. 바람이 불면 잔잔한 물결이 일렁인다.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간다. 큰 비가 내리면 급류가 되어 세차게 흐르기도 한다. 그런데 말이다. 물결이 물을 바꾸는가? 물결이 물을 더럽히는가? 아니다. 물결은 그저 물의 표면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물 자체는 여전히 물이다. 물결이 아무리 심하게 일어도 물은 여전히 물이다. 그대의 마음이 그 물이고 생각이 물결이다. 생각은 마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동일 뿐이다. 파동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그 파동에만 집중해왔다. 파동이 일 때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며 그 파동을 붙잡고 더 크게 만들어왔다. 하지만 파동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저절로 잦아든다.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대여, 내가 왜 이런 비유를 계속 들려주는가? 그대가 지금 느끼는 모든 걱정과 불안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들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알았으면 한다. 그 생각들은 그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생각들은 그대의 마음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라는 것을. 그대의 본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넓고 고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이 일어날 때, 아, 이건 내 마음을 지나가는 구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 1cm 정도의 거리가 생긴다. 그 1cm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예를 들어보자. 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자식이 요즘 나한테 연락을 안 하네. 혹시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예전 같으면 어땠는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휩쓸렸을 것이다. 맞아. 자식이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해서 그런가?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나 봐.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커진다. 그러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을 이룰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생각은 구름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떠오를 때, 아, 자식 걱정 구름이 또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그러면 그 생각에 바로 휩쓸리지 않는다. 물론 생각은 계속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나는 조금 물러나 있다. 마치 길가에 서서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 생각이 조금씩 힘을 잃는다.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절로 사라진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생각 내려놓기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다. 생각과 싸우는 것도 아니다. 그저 생각을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이 곧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곧 나라고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저는 평생 걱정하며 살아왔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대 말이 맞다.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은지 이야기해보자. 그대는 평생 걱정하는 습관으로 살아왔다. 그게 그대의 방식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 자식이 학교에서 잘하고 있을까? 시험을 잘 볼까? 좋은 직장을 구할까? 결혼은 잘할까? 그렇게 걱정하고 또 걱정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걱정이 도움이 되었다. 걱정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신경 썼고, 더 노력했다. 그 걱정이 그대의 가족을 지킨 면도 있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믿음이 있다. 내가 걱정해야 일이 안 터진다. 내가 불안해해야 조심하게 된다. 내가 긴장하고 있어야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걱정하면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걱정이 필요 이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걱정이 그대를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그대를 괴롭히는 굴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그대가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전화를 안 받으면 바로 불안해진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나한테 화가 나서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밀려든다. 그리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거의 패닉 상태가 된다. 나중에 자식이 전화를 걸어와서 미안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하면 그제야 안심이 된다. 하지만 그 1~2시간 동안 그대가 겪은 괴로움은 어떻게 하는가? 그 괴로움은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었다.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 때문이었다. 이것을 나는 2개의 화살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자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번째 화살은 그대가 스스로에게 쏘는 것이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2번째 화살이다. 그리고 말이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이 2번째 화살에서 온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편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이 생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2번째 화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거기에 온갖 해석과 상상을 더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화살을 맞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거기서 멈출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다. 그대의 손에 돌멩이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자. 주먹을 꽉 쥐고 그 돌멩이를 붙잡고 있다. 처음에는 별로 무겁지 않다. 그런데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손이 아프기 시작한다. 팔이 저린다. 어깨가 굳는다. 돌멩이는 그대로인데 그대의 몸은 점점 더 괴롭다. 그런데 만약 그대가 손을 펴고 돌멩이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즉시 편해진다. 돌멩이를 던져버린 게 아니다. 그냥 손을 펴서 내려놓았을 뿐이다. 돌멩이는 여전히 거기 있다. 하지만 그대는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다. 그래서 편하다.
생각도 똑같다. 생각이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문제다. 자식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꽉 붙잡고 이건 큰일이야. 뭔가 잘못됐어. 내가 뭘 해야 해 하며 계속 쥐고 있으면 그 생각은 점점 무거워진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손을 펴면 그 생각은 저절로 떠나간다. 그대여,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대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그대가 잘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다. 그대는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의무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 과정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습관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그대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의 습관일 뿐이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여기 한 가지 비유를 더 들려주겠다. 흙탕물 이야기다. 땅을 파다가 물이 나왔는데 흙과 섞여서 뿌연 흙탕물이 되었다고 해보자. 이 물을 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대기로 저으면 될까? 아니다. 저으면 저을수록 더 흐려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 가만히 놔두면 흙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물은 저절로 맑아진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반드시 맑아진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흐려질 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막대기가 되어 물을 휘젓는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는다. 저절로 맑아진다. 이것이 마음의 본성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대에게 아주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주겠다. 복잡한 게 아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다. 그대가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숨을 바라보는 연습이다. 숨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숨을 쉰다. 그래서 숨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편한 자세로 앉아보자. 의자에 앉아도 되고 바닥에 앉아도 된다. 등을 곧게 펴되 너무 긴장하지는 말고 편안하게 앉는다. 그리고 눈을 살며시 감는다. 눈을 감기 불편하면 반쯤 뜨고 있어도 된다. 이제 숨을 느껴보자. 숨이 코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자. 시원한 공기가 콧구멍을 지나 몸속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잠시 머문다. 그러다가 다시 나간다. 따뜻한 공기가 콧구멍을 지나 밖으로 나간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저 그것을 바라본다. 이때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깊게 숨을 쉬어야 한다거나 천천히 쉬어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내려놓자.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숨을 바라본다. 숨이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얕으면 얕은 대로, 깊으면 깊은 대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 처음에는 30초도 안 되어 딴 생각이 날 것이다. 저녁에 뭘 먹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신경 쓰이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무슨 소용이야?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그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게 아니다. 마음은 원래 그렇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의 일이니까. 중요한 것은 딴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다. 지금 딴 생각을 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생각을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숨으로 돌아온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시 바라본다. 그게 전부다. 딴 생각이 나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딴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바로 연습이다. 100번 딴 생각이 나면 100번 돌아온다.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연습이다. 처음에는 3분만 해도 된다. 3분이 너무 길면 1분만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숨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보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거실에 의자 하나를 정해두는 것도 좋다. 그 의자를 마음 내려놓는 자리로 삼는 것이다.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그 의자에 앉으면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숨만 보는 시간을 갖는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진다. 어떤 변화인가? 극적인 변화가 아니다. 갑자기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생긴다. 예를 들어 자식한테 전화가 안 왔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불안해졌을 텐데, 이제는 불안한 생각이 또 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면 그 불안에 바로 휩쓸리지 않게 된다.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조금 물러나 있다. 그 작은 거리가 그대를 편하게 한다. 또 다른 연습 방법이 있다.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부드럽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이 걱정된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자식 걱정이구나 하고 속으로 말한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건강 걱정이구나 하고 말한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후회 생각이구나 하고 말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묘한 일이 벌어진다. 그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내가 곧 그 생각이었다. 나는 자식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생각은 생각이 되고 나는 그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 자식 걱정이라는 생각이 있구나가 된다.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이름을 붙일 때는 비난하거나 거부하지 말자. 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네. 왜 자꾸 이러지? 이렇게 말하지 말자. 그냥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린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을 때 자네 또 왔구나 하고 반기듯이 생각을 대한다. 반기되 붙들지는 않는다. 인사만 하고 흘려보낸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생각들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대를 괴롭히는 생각들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외로움, 후회, 불안. 이 몇 가지가 돌아가며 나타난다. 마치 단골 손님들이 돌아가며 가게를 찾아오듯이 말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생각이 떠올랐을 때 덜 놀라게 된다. 오늘은 건강 걱정 차례구나. 오늘은 후회 생각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생각에 덜 휘둘린다. 마치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기차를 보듯이 생각을 본다.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되 그 기차를 타지는 않는다. 그냥 지나가게 둔다. 그대여, 이런 연습을 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 빨리 효과를 봐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도 내려놓자. 이것은 시험이 아니다.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그저 그대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다. 어떤 날은 잘 될 것이다. 숨을 보는 동안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잦아들고 평화로움이 느껴질 것이다. 그런 날도 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안 될 것이다. 앉자마자 온갖 생각이 밀려들고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지고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을 것이다. 그런 날도 있다. 둘 다 괜찮다. 잘 되는 날도 연습이고 안 되는 날도 연습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다.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대가 60년을 살아오며 형성한 습관이다. 그것이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바뀔 리 없다. 하지만 조금씩 바뀐다.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뀐다. 어느 날 문득 알아차린다. 예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정말 불안했을 텐데 오늘은 좀 괜찮네. 그런 순간이 온다. 그때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연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대가 자주 겪는 두 가지 마음 상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 두 가지가 60대 그대의 마음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들이다. 먼저 과거 이야기부터 해보자. 그대는 밤에 누우면 자주 과거를 떠올린다. 그때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자식에게 했던 말들을 후회한다. 화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다정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배우자에게 했던 행동들을 후회한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고마워한다고 말할 걸. 직장에서의 선택들을 후회한다. 다른 길을 갔더라면 지금 더 나았을까? 친구 관계를 후회한다. 왜 그때 연락을 끊었을까? 왜 화해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그대를 괴롭힌다. 밤마다 찾아와서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대가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자책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때의 그대가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대는 지금의 그대가 아니었다. 그때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고, 지금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그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살아가며 배운다. 실수를 통해 배운다. 후회를 통해 배운다. 그러니 과거의 그대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말자. 그때의 그대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식에게 화를 냈던 것을 후회하는가? 그것은 그대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방법은 서툴렀을지 몰라도 마음은 진심이었다. 배우자에게 다정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가? 그것은 그대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이다.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대를 탓할 수 없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다. 과거를 실패의 연속으로 볼 수도 있고 배움의 연속으로 볼 수도 있다. 과거를 후회의 무게로 짊어질 수도 있고 과거를 지혜의 씨앗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그대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대가 성장했다는 증거다. 그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안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본다. 그것은 그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과거의 그대를 용서하자.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 정말이다. 내려놓아도 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떤가? 이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만큼이나 그대를 괴롭힌다. 아니, 어쩌면 더 괴롭힐지도 모른다. 그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배우자가 먼저 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가야 하면 어떡하지? 고통 속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이 그대를 잠 못 이루게 한다. 밤마다 온갖 시나리오를 그린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미리 고통받는다.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그대가 아직 맞지도 않은 화살 때문에 미리 아파하는 것과 같다. 화살은 아직 날아오지 않았다. 어쩌면 날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대는 그 화살을 상상하며 움츠러들고 긴장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 미래는 알 수 없다. 그것은 그대도 나도 아는 사실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대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대는 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는가? 그것은 습관이다. 평생을 걱정하며 살아온 습관이다. 미리 걱정하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리 불안해하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 미리 불안해한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지금 미리 겪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다. 필요한 준비는 해야 한다. 건강검진을 받고 저축을 하고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르다. 준비는 현실적이고 건설적이다. 걱정은 상상이고 파괴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건강이 걱정된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의 조언을 듣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준비다. 하지만 밤마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중풍이 오면 어떡하지? 하고 상상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걱정이다. 준비는 그대를 돕지만 걱정은 그대를 소진시킨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떠오를 때 이렇게 물어보자. 이 불안이 나를 돕고 있는가? 이 불안이 건설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불안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행동을 하자.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불안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자. 아, 미래 불안이라는 생각이 또 왔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심장은 뛰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살아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전부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자. 의자에 앉아 있다면 의자가 그대의 몸을 받쳐주는 느낌을 느껴보자. 숨을 쉬고 있다면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자.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들어보자. 창밖의 새 소리, 지나가는 차 소리, 시계 소리. 그것들을 느껴보자.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괜찮다. 걱정은 과거나 미래에 있다. 지금 여기에는 없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대는 평화를 느낀다. 그 평화는 언제나 거기 있었다. 다만 그대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떠돌며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그대가 매일 느끼는 현실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다. 얼굴을 보면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휘어졌다. 친구들을 만나면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렵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몸이 약해지는 것,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혼자 남겨질 수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두렵다.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나이 드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 나이 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나이 드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나이 드는 것은 그대가 여기까지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그대의 주름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버텨낸 시간의 증거다. 그대의 흰 머리는 늙음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다. 생각해보자. 그대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가? 가난, 전쟁, 고난, 슬픔, 상실. 그 모든 것을 그대는 견뎌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좌절했지만 다시 시작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 나아갔다. 그것이 그대의 삶이다. 그것이 그대의 주름에 새겨진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할 기회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젊었을 때 그대는 남을 돌봤다. 부모님을 돌봤고, 배우자를 돌봤고, 자식을 돌봤고, 직장을 돌봤다.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는 모두 남에게 쏟아졌다. 그대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다.
그대의 마음은 항상 미뤄졌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그대의 자신을 돌볼 시간이다. 이제는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평생 남을 돌보느라 미뤄두었던 자기 자신을 이제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을 외로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그것은 또한 자유이기도 하다. 아무도 그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그대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이것은 선물이다. 젊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선물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걱정과 불안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평화와 지혜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도 두렵다. 죽음은 두렵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과 죽음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은 다르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나도 죽었다. 그대도 죽을 것이다. 그대의 자식도, 그대의 손자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슬프지만 진실이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더 깊이 살 수 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중요하지 않은 걱정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통장 잔고가 중요한가?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가? 과거의 후회가 중요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다. 지금 그대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이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고요한 이 순간이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생의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표면을 보고 살았다. 성공, 돈, 명예, 외모.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게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평화다. 사랑이다. 연결이다. 의미다. 그러니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대는 익어가고 있다. 과일이 익어가듯이 그대의 영혼이 익어가고 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과정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첫째, 마음과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다. 생각은 마음을 지나가는 구름이다. 생각이 곧 진실이 아니다. 생각이 곧 그대가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둘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에 이름을 붙이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가만히 지나가게 두는 것이다. 셋째,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넷째, 나이 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이다. 그대는 충분히 애썼고 이제는 그대 자신을 돌볼 시간이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숨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 시간이 그대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갈 것이다. 그대여, 나는 그대가 이긴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감사한다. 나는 그대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한다. 그대는 정말 많은 것을 견뎌냈다. 그대는 정말 잘해왔다. 이제 그대에게 하나만 부탁하고 싶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3번만이라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제는 좀 쉬어도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 작은 시작이 그대의 삶을 조금씩 바꿔갈 것이다. 생각의 파도는 수없이 일렁이지만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잔잔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다. 구름이 아무리 많이 끼어도 그 위에는 언제나 맑은 하늘이 있다. 그 하늘이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것을 잊지 말자. 그것이 언제나 거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평화가 그대와 함께하기를.